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22년 여름까지 상승세가 나왔던 최후의 상급지 기억나시나요? 똘똘한 제 대명사 바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에 8개월 만에 생긴 일 오늘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급락할 아파트 단지를 미리 아는 법도 쉽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화내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게 뭐가 떨어진 거냐, 하나도 안 떨어졌다, 우리 동네는 작년 고점 대비 10%도 안 빠졌는데 실제 그 동네에 네이버 부동산 보면 진짜 10%도 안 빠졌어요. 그런 동네가 꽤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요, 7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어요. 근데 6월 달부터요, 잠실 지역의 초급매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추락 중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서초구에서는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죠. 서초구는요, 최후까지 집값 상승세가 나왔던 지역입니다. 자, 아마 이때 올해 한 여름 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흐름이다,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또 급락하는 게 안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상승장에서는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 투자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에서 양극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다 같이 떨어지는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어딘 급락하고 어디는 급등 안 된다는 거예요. 몇몇 전문가분들이 내가 말하는 지역은 안 떨어진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서초구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롯데캐슬 클래식 2006년 6월에 입주한 990세대의 단지입니다. 강남역 역세권 위치라서요, 거주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자, 이 아파트가요, 2022년 4월에 30평이 24억 2,5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신축 아파트도 아닌데 30평이 24억에 거래가 됐어요. 자, 근데 최근에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을 봤더니 이 아파트 30평 18억의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봤더니 25.7%예요. 8개월 만에 6억 2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 잘 나가던 서초구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시작한 이유는 간단해요. 요즘 집값 급락하는 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전세값 급락에 따른 급매물 증가예요. 그래서 롯데캐슬 클래식 아까 말씀드렸던 30평 전세 시세 보면요, 8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얘가 2년 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만기가 되는 2021년 1분기에 전세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됐나 봤더니 9억 7천에서 12억 5천까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세놓은 사람들은 11억에 내놓은 사람들은 한 2억 5천 정도 돌려줘야 되고 12억 5천에 세놓은 사람은 4억 정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급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는요, 추가 하락도 예상이 가능해요. 자, 전세 시세가 8억 5천입니다. 근데 아까 매매 호가가 18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잖아. 그러면 매수자는요, 이것을 근거로 아무리 못해도 17억까지는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전세가율 50%를 맞춰야지 재건축 아파트도 아닌데, 그럼 이 아파트가 17억이 실제 거래가 되면요, 고점 대비 30% 하락을 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 디폴트가 5천이고요. 1억까지도 쉽게 딜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율 보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인근에 위치한 반포자이도 동일하죠. 반포자이 3,410세대 매머드급 대단지. 자,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35평이요. 전세 시세가 15억이었습니다. 10월 달까지만 해도. 그럼 10월 같은 시기에 매매 시세가 얼마나 봤더니 34억이었어요. 전세가율이 44%밖에 안 되네. 그래서 저희가 시세 분석해 드렸을 때 이거 분명히 매매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11월 달 돼서 30억까지 빠졌죠. 근데 최근 반포자이 9평 기준 전세 시세가요, 12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15억에서 12억 5천까지 빠졌다는 거죠. 그럼 현재 올라오는 반포자이 제일 급매물이 30억으로 바뀌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더 떨어졌어요. 41.6%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살 사람이 있어도 전세가를 근거로 추가 하락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매매하고 전세 시세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아파트가 추가로 떨어질지 않을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가 하락할 건 아는데 언제 하락할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반포자유 같이 돈 많은 집주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안 팔고 버틸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반포자유 현재는요 이것이 가능해요. 이번 겨울엔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2021년 1분기 전세 시세 대부분이 13억 내외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현재 12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크게 매도 압박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반포 지역은 저희가 예전에도 영상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포 지역이 끝까지 올라갔던 가장 큰 원인은 전세가 급등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있었거든요. 이것으로 전세 시세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반포자이 1분기 전세 시세가 대부분 13억 내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2주가 딱 시작되니까 3분기 때 16억에서 18억으로 올라가고요. 4분기 때는요 전세 시세가 20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전세 시세만 유지되더라도 16억에서 20억 사이에 전세 계약 체결된 것들 난리가 나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하락하길 기다리신다면요 제일 먼저 국토부 실거래가 가셔서 전월세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2년 전 전세 시세 대비 한 1억에서 2억 정도 떨어졌네. 그렇게 금매가 많지 않아요. 저희 이제 블로그에 지방에 거주하신 분들이 왜 우리 지역은 안 떨어지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보면은 대부분 전세 시세가 2년 전 대비해서 하락하긴 했어도 뭐 몇 천만 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 정도 하락 범위는 대부분 집주인들이 본인의 신용을 활용해서 커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2억 이상 하락하게 될 경우에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헬로시티예요. 자, 헬로시티 2021년 2월에 전세거래 현황을 봤더니 11억부터 14억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헬로시티 전세 시세가 얼마죠? 8억 내외예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7억 9천도 나오고 더 낮아지는 매물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 계약에 따라서 3억에서 어떤 사람은 6억까지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이렇게 14억에 거래된 사람은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헬로시티가 금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둔촌주공 미분양까지도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추가로 급락할 단지를 미리 예상할 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신규 입주 단지 체크입니다. 서초구 지역을 봤더니 레미안 원밸리가 있고요. 반포 리엘 2차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안 나오지만 신반포 메이플자이 3686세대도 2024년 1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요. 서초구 지역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최악의 역전세난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보다 2023년 8월 이후에 훨씬 매수자가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 보이시잖아요. 지금 봐도 내년 10월 상황이 보인다는 겁니다. 역전세는 크게 날 것이고 입주 물량까지 있으니까 세입자 구하기 더 힘들겠네. 지금 12억 5천 원 하는 반포자에 그때 돼서 더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에 따라서 매수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이제 매수 대기 중이신 분들은요, 저는 내년 8월 이후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서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 근접한 하락률, 지금 파크리오, 올림픽 선수기자촌, 레미안 위브 다 30% 이상 하락했거든요. 뭐 음마파트도 그렇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서초구에서는 아직 없는데 내년 3분기 이후에는 30%가 아니라 35% 이상 하락하는 곳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역전세 압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 서초구 지역이에요. 이게 2주 때문에 매매 전세 가격이 버블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2022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 초급 매입 기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과 경기 주요 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요, 고점 대비 10%면 초급 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제 고점 대비 10% 할인된 가격이 실거래가 되잖아요. 언론 보도로 떴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집값은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고점 대비 10% 빠졌다. 그 이후에 대선도 있었고 1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이제 집값이 좀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때 좀 매수세가 있었다가 금리가 많이 오르고 나서 7월 전후에는요 고점 대비 20% 하락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이후에 역전세난이 본격화되면서 고점 대비 30% 할인된 매물이 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내년 초가 되면은
이 30%도 초급매 기준에서 벗어나서 35%에서 40%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내년 1분기는요, 신도 구하지 못한다고요. 2023년 하락장은요, 누구나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아마 내년에 집값 오른다고 하신 분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자, 근데 2023년 하락장에서 유난히 좀 체크해야 되는 두 번의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1월부터 3월, 원래 전통적인 비수기 시기예요. 이제 투자자들이 한정적으로 주택을 팔 수 있는 시기, 저금리 상황에서도 원래 좀 조정이 일어났던 시기인데, 이번에는 역전선언에다가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한시적 배제에다가 마지막으로 사업자 대출 만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될 한 이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도요,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년 1분기는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급락세가 보일 것, 신도 못 구하는 시기, 그리고 7월부터 9월은요, 입주 물량 많은 지역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급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내 집 마련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 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기왕이면 방학 시기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 많은 지역에서 초초급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발품과의 싸움이에요. 원래 하락장에서는 모든 매물을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승장과 정반대예요. 하락장에서는 일부 초초급매가 전체 시세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매물에다가 여러분들 협상력을 발휘해서 더 깎으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파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쇼킹 부동산은 실거주 목적의 내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가 학교를 가기 이전에 주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모든 정보 쇼킹 부동산 블로그에 있습니다. 청약 그리고 부동산 전망에 필요한 정보까지도 한데 모아두었습니다. 부동산 중요 소식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